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지금 이제 어떤 문제를 풀면서요. 이게 좀, 이거 뭐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으시죠? 왜 해석이 이상하게 되지 하는 것들 만나시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자리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번역의 묘미, 해석을 할 때, 이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해석의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부터 해석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 미완료하고 이제 부정과거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직설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할 건데요. 직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무언가를 이렇게 서술하는 거, 묘사하는 거를 이제 직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다, 나는 온다, 또 나는 무엇을 한다, 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에 대해서 또 서술하는 이런 것들을 직설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포티카트 후페르 볼렌 에디오콘 텐 에클레시안 투세우 카이 에포르툰 아우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부분인데요. 요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요 부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에디오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에디오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지금 박해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포르툰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멸하고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동사가 미완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멸했나요? 그러면 박해는 어떤가요? 미완료라고 하는 동사 안에 보면 담겨져 있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박해하여 멸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석하면 그냥 끝나는데 요 뒤에 숨겨져 있는 단어들이 이것들입니다. 이게 보시면 미완료의 개념 속에는 과거에 반복되는 행위를 표현할 때 이 미완료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한 번 박해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박해했다. 반복해서 계속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의 또 다른 미완료의 의미는 에포르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경향적 시도된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복된 행동뿐만 아니라 어떤 시도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행동을 갖다가 도전하는 것. 그래서 이게 시도이지 이거를 완성시켰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교회 박해는 교회를 파괴하지 못한 시도였을 뿐이다. 어떤 경향을 가졌을 뿐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진리가 되어졌음을 이 사도 바울이 또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표현 가지고서 요 문장을 학자들이 여기까지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오콘, 에포르툰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 있는 미완료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를 해석해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페이퍼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 미완료 주어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미완료라고 하는 거를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미완료는 지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상이 어떤 한순간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것,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복적인 것, 아니면 어떤 시도된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런 것, 일반적으로 과거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과거라는 얘기는 어쩌면은 과거가 아닌 시제도 있고 현재랑 연결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태는 시상 접두 모음이라고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그냥 아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는 교재에서는 이걸 시상 접두 모음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저희가 이제 쓰도록 할게요. 근데 어떤 걸 쓰고 있는가 하면 시상을 나타내주는 모음이 맨 앞에 붙습니다. 엡실론이 붙어요. 엡실론. 요거 엡실론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어간이 있는데 이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쓰였던 어간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현재 시제 어간, 그리고 연결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제2시제 어미라고 되어 있죠. 제1시제는 저희가 계속 공부해 왔는데 이제 제2시제를 제2시제 어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제2시제 어미는 이렇게 시상 접두 모음이 붙어 있을 경우에 제2시제 어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형태를 이 미완료가 띠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래서 시상 접두 모음이 가지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엡실론이 맨 앞에 오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음들에 따라 가지고 변화되는 형태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2시제 인칭 어미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태로만 쓰여지는 것, 디포넌트로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디포넌트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형태는 분명히 이게 중간태 때는 수동태의 모습인데 의미가 능동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거고요. 축약동사에 대해서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에이미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1 능동, 그리고 제1 수동, 제2 능동, 제2 수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인칭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칭 어미는 이것들로 끝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외웠던 것은 이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스인, 멘테, 은시. 그래서 레고, 레고이스, 레게이, 레고맨, 레게테, 레고시 있죠.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요게 제1 능동태의 어미이고요. 제1수동태의 어미는 마이, 사이, 타이, 메사, 세, 은타이. 그래서 리오마이, 리에, 리에타이, 리오메사, 리에세, 리온타이. 그 다음에 제2 능동태, 이 부분은 오늘 저희가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엔스, 은, 멘테, 은, 요거는 이따가 볼 거고요. 어쨌든 요건 좀 이따 볼게요. 요 단어를 한번 분해를 하려고 해요. 요 동사를 분해할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무슨 단어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동사 같은 경우, 명사 같은 경우도 뒤에 보시면 어미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미를 빼고 원형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눈에 익숙한 동사일 경우에 눈에 익숙한 어미 부분이 뭐냐면 요 A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 A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요 뒤에 보시면 여기 제1 능동태 요 부분에 있는 형태의 모습이죠. 이 A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그러면서 요 단어를 보시면 이게 크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크하고 스가 같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시그마가 나왔을 경우 시그마는 저희가 미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어의 미래의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크 발음이 나는 단어들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크가 나오는 발음이 에크, 그래서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사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요 두 가지의 단어가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되나? 네. 제가 드린 단어장이에요. 단어장인데 이 단어의 맨 앞부분에 보시면 그 보캐블러리 저희가 매 장마다 외울 단어들을 사실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저희가 지금 쭉 가가지고 그 21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매 장별로 저희가 외웠으면 좋았을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40개 이상의 단어들을 저희가 30과까지 가면 다 이제 외우는 그런 개념의 단어이고요. 알파벳 순서로 단어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 뭐 감마 단어. 근데 좀 전에 저희가 그 단어를 찾으면서 이제 엑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지금 아까 전에 요거를 저희가 하고 있었죠. 요걸 하고 있었는데 여기 에케이였나요? 에케이였죠. 그래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을 여기서 에크나 에코 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요게 시그마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미래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미래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뺀 크 발음이 나는 두 가지 단어. 그래서 에크와 이 에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찾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단어장에서 요 엡실론으로 가게 되죠. 엡실론에서 요거 이제 알파벳 순서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에크 다음에 동사니까 에코가 있어야 되는데 에코가 없죠. 그래서 에코는 없겠구나. 그 다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가 요 부분이에요. 엑소가 하나 비슷한 게 나오는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B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어드버브 부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또 뒤에 크가 뒷부분에 있죠. 그래서 에크, 에코 이래가지고 이 단어가 가지다, 잡다, 붙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A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기 A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는 보시면 아까 전에 3인칭 단수의 지금 제1능동태 어미에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나왔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뒤에 어미를 띄어내는 거를 해야 돼요. 지금 어미하고 이게 연결 모음이죠. 요거를 띄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웠을 때 그는 A 그랬잖아요. 그는을 담고 있는 이 A 부분을 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다 오메가를 붙이면 보통 저희가 현재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원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안에 크시라고 했을 때 시그마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그마는 또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빼는 거. 미래도 빼요. 그러면 현재가 남고 현재가 남는 이 상황이 돼가지고 사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미래 하면서 약간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 시제 어간하고 현재 시제 어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시그마를 뺐으니까 에크나 에코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그 사전에서 이 순서로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되어야 이제 원형을 에코라는 원형을 찾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그는 가질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후포스 레고 휘민 기네타이 카라 에노피온 톤 앙겔론 투 세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토스 레고 휘민 기네타이 카라 에노피온 톤 앙겔론 투 세우.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레고 휘민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눈에 익죠. 레고는 나는 말한다. 나는 말한다. 원형이죠. 휘민은 요 앞에 요 휘 부분을 생각하면서 Y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예요.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요 단어예요. 기네타이. 기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를 사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항상 어미를 저희가 살피라고 했죠. 어미는 저희 눈에 익은 에타이, 타이입니다. 타이. 그는 넥타이 한다고 했을 때 그 타이. 거기에다가 이 엡실론 요 부분은 연결 모음이죠. 그러니까 뒤에 어미, 인칭 어미에 지금 연결 모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단어가 요 부분이 이 부분이 명사의 동사의 어근이겠구나, 어간이겠구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타이니까 얘는 중수구나. 중간태, 수동태. 뜻은 몰라도 중수겠구나. 그러면 얘를 사전을 찾으면 에타이의 1인칭 단수형. 1인칭 단수형이니까 그게 뭐냐면 기, 노마이, 그리고 오마이가 있고 이거는 그 현재 중수죠. 원래는 사전형을 찾을 때 능동태 어미인 이 오메가가 쓰이잖아요. 그러면 원형이 기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 기노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디포넌트라고 하는 동사예요. 디포넌트 동사는 중간태 형태를 원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여기 감마가 있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를 찾습니다. 맨 앞에 감마를 찾고서 기네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네, 기노마이 있고 기노스코 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찾았던 거는 기노였는데 기노라는 단어는 없고 오마이라고 하는 이 디포넌트가 있구나. 그래서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네타이라고 하는 단어 금방 보시면 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되다하고 존재하다라는 거를 영어 문법에서는 이형식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형식. 이건 뭐냐면 나는 I am 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나는 소년이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번역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 형태는 뭐냐면 나하고 소년이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를 설명해줘요. 설명 또는 보충해줘요. 그러니까 이 형식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이 소년이 앞에 거를 설명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기네타이 카라라고 되어 있을 때 에타이니까 그는이잖아요. 그는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주격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주어라고 하는 그가 존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두 개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주격이에요. 또 다른 주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 있는 것이 주어가 돼요. 그리고 얘는 주격 보어가 됩니다.
영어 문법을 저희 한국말에서 쓸 때 이제 주격 보호라는 표현을 쓰고, 헬라어에서는 서술 보호, 서술 주어, 아니면 술격 주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익숙한 영어에서는 주격 보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기네타의 카라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는 기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노피온. 이거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오거나 대명사가 나옵니다. 얘네 둘은 항상 같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같이 연결. 앞에 있는 단어와 전치사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전치사와 뒤에 있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치사서부터 괄호를 열고 뒤에 있는 단어를 묶어줘요. 근데 톤 같은 경우에 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같은 그 명사에 연결되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뒤에 이제 속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속격이 이렇게 투가 나오고 빼우가 나오면 얘가 속격인데, 그럼 속격도 같이 묶어줘요. 뭘로 묶어주는가 하면 이 앞에 거랑 같이 묶어줍니다. 그래서 앙겔론 투세오 여기까지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속격은 투세오 하나님의라고 하는 속격은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돼요. 그리고 에노피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이게 전치사 구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묶어줘서 얘네들은 사실은 없어져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보호가 있어서 이게 제2 형식의 그 영어 형식의 그런 문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는 기쁨이 된다가 메인 그 동사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항상 전치사와 뒤에 나오는 명사나 대명사를 하나로 묶어준다. 뜻은 이 전치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사의 격이 중요하기보다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톤 그랬으니까 속격이네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속격은 앞에 있는 전치사 때문에 얘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속격이 아니라 뜻이 이 전치사하고 연결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요. 영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전치사 뒤에 명사 아니면 어떤 단어들이 뭐 절이 나와도 절 앞에 뭔가 w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뭐뭐 할 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뭐 할 때 그럴 때 여기 앞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뭐뭐 할 때 그럴 때 뒤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접속사가 나온 뒤에 있는 거 그런 다음에 뭐뭐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간혹 가다가 해석하신 그 경우에 뭐뭐 할 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카라가 있으니까 기쁨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에노피온 다음에 나오는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고신 아우토 에르코메사 카이 헨메이스 순소이. 레고신 아우토 여기 우신 그랬으니까 우시구나. 우시. 누가 우시한다고 그랬죠? 그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말한다. 그러고서 아우토 여기 요걸 보면서 누구에게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레고시 아우토는 그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만 요 표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 표시가 뭐냐면 콜론이나 아니면 요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에게 말한다 그러서 땡땡이에요. 땡땡. 그러니까 그는 말한다 땡땡. 우리나라 말에서는 땡땡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에서 이제 해석할 때 여기에다가 콤마를 하고서 이제 그 다음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르코메사, 여기 에르코메사라고 그랬을 때 오메사 그러면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럼 우리가 누군가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에르코마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카이가 나왔잖아요. 그 카이가 나왔는데 카이 다음에 보시면 에르코메사가 나온다면 카이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 정상인데 동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는가 하면 헤메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메이스는 얘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나오고 우리가 있고 카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카이는 접속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사는 뭐뭐도 아니면 뭐뭐 또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카이 헤메이스 그랬을 때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인데 원래 접속사는 같은 동사면 동사 아니면 뭐 명사면 명사가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지금 주어 헤메스 우리가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우리도 아니면 우리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장에서 보통 두 번째 단어가 이런 접속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간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순, 소이 그랬을 때 얘도 순이라고 하는 전치사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대명사랑 함께 묶어준다. 그래서 너와 함께 소이가 너예요. 너희가 아니라 너와 함께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문장은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또한 너와 함께 간다. 그들은 우리도 또한 너와 함께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해석이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하고서 여기다 따옴표를 이렇게 원래 해주면 더 좋겠죠. 따옴표 우리도 또한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도 그들은 우리도 또한 빼도 될 것 같고요. 우리도 너와 함께 간다고 말하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접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위에는 직설법, 직접화법의 형태, 아래는 간접화법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투토가 나오고 그노손타이 판테스 호티 에모이 마세타이 에스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엔 투토 그노손타이 판테스 호티 에모이 마세타이 에스테. 자, 이거를 해석할 때도 처음에 읽어주면서 전치사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뭐 명사, 대명사랑 묶어주고요.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동사에는 뒤에 어미를, 뒤에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어미를 보면서 얘가 동사겠구나, 명사겠구나 우선을 살피시고요. 그 다음에 호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호티는 항상 목적절을 이끕니다. 호티는 목적절을 이끄는데요. 이거는 목적절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가 돼요. 여기에서 모이 그랬으니까 얘도 어미를 이렇게 보시고 얘도
어미를 보시고 얘도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주된 주어 동사가 뭐냐면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판테스라고 하는 단어 혹시 판토스, 판티 이 단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 s가 뭐냐면 복수죠. 주격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격의 복수 어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3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의 주격 복수가 담겨져 있는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되면서 여기는 주격이니까 얘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타이가 됐으니까 여기가 그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요 판테스라고 하는 이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노스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요 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요 시그마를 보면서 얘는 미래형이구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미래형인 거를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앞에 그노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익숙해져야 되는데 얘는 기노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구나. 그래서 얘는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형태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가 서로 좀 다릅니다. 여기서 그노 그래서 알 것이다 인데요. 근데 여기 온타이 미래에서 이렇게 지금 수동태 형태의 어미가 붙었잖아요. 이랬을 때 얘는 무슨 뜻인가? 그랬을 때 얘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그 미래 형태하고 그리고 에오리스트 부정과거 형태에는 중간태와 수동태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간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이 뭐냐면 알다의 중간태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행동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을 저희가 때로는 알게 되다라는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게 되다. 이게 왠지 수동태인 것 같은데 또 중간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알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듯한 형태의 모습.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중간태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알게 되다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에게로 이제 돌아오는 개념으로 그냥 알게 되다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알게 되다랑 알려지다랑은 틀리잖아요. 그죠? 알게 되다라는 거는 내가 알아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깨닫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 말도 알게 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간태의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아느냐 그랬을 때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를 가지고 나옵니다. 무엇을 이라고 하는 그 목적절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그랬을 때 내가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받는 게 이 호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하는 것을이 이 뒤에 호티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전체가 다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에스테 같은 경우에 이제 너희가 MOE 모이니까 이건 나에게요. 애가 붙었을 경우에는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마세타이 그랬을 때 타이죠. 얘가 그 주격이고 그 다음에 복수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에스테라고 하는 기노마이, 에이미 이런 단어는 무엇이다? 무엇이 되다라는 이런 단어들은요. 주어가 있고 또 다른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둘 다 주격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주격, 너희, 마데타이에도 주격. 무엇이다, 무엇이 된다라는 경우에는 얘는 포, 술격, 주어,
그 주격으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제자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들 물음표를 찍었어요.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해석이 난무했다라는 얘기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한 게 틀리다가 아니라 해석이 다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해석의 묘미예요. 이게 저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카르디아 가르 피스투 에타이 에이스 가요스네 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난번 숙제하셨던 그 문장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하는 저희 개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카르디아 이 역격이거든요. 역격의 가능성을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봤어요. 순수한 역격, 순수 역격, 처소 역격, 척격이라고도 했고 아니 도구격 뭐 세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이죠.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믿음의 위치를 마음에 두는 개념으로 또 하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아니 마음으로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도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 수단으로 하는 거죠. 수단으로. 순수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뭐뭐를 위하여 뭐 이런 개념이라고 했죠. 위해라고 한다든지 위해 아니면 관계 이런 걸 나타낼 때. 그러니까 지금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마음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이 어떤 내 그 믿음의 위치가 있는 자리로 두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마음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아니면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위해서 개념이 가능하죠. 피스투 에타이. 자, 에타이 그랬으니까 타이니까 수동태 어미잖아요. 피스튜어라고 하는 단어에 에타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현재형에서는 중간태 수동태가 둘 다 가능하니까 내가 믿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도 돌아오는 중간태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믿어지는 건가. 믿어진다라는 표현 이게 믿어진다라는 표현 누군가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아니면 믿음이 내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는 개념인가. 둘 중에 어떤 개념인가를 또 볼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에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전에 보시면요. 영어 사전에 제가 간략히 축약한 건데요. 에이스는 대격이 씁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방향과 한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 해석할 때 인투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가 인투의 개념인데 뭐 속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도 같이 쓰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방향에 관련되어져 있고 한계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러면서 입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그랬을 때 목표와 장소와 관련된 확장의 의미다. 그러니까 입장을 하는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어떤 장소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확장이 되어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태나 조건이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이 개념 잘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공간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건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들어간다, 보낸다, 움직인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뭐뭐로 뭐뭐 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독착에 대한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수신의 방향 누가
그 누구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누구에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에게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고요. 세 번째가 시간적인 확장이에요. 시간적.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이게 쭉 가는 겁니다. 어느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까지 전개되어지는 개념. 또 네 번째, 도덕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도. 그 사람 굉장해. 그 사람 어디까지 막 뭐 순수해. 뭐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안전이 이런 식으로 어느 지점까지 향하고요. 논리적으로 의도,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도로. 두 번째는 이유, 뭐뭐 때문에. 그 세 번째가 어떤 특정한 묘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된 목적, 의도, 결과를 이루려는 방향성. 여섯 번째가 관계성입니다. 나와 관련된 어떤 이익과 관련되어진 거죠. 뭐뭐 하려고 뭐뭐 관련해서 심지어는 반대 개념이에요. 대항하는 개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어떤 친밀한 감성, 무엇을 위해서. 특별용법이 뭐뭐가 나올 자리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에이스 디카이오스넨이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되면 에이스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목적, 아니면 어떤 방향성, 또 관련성, 의에 관하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관련성, 아니면 디카이오스넨을 목적으로 둬서 의를 이루는 것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 의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른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에이스라는 하는 단어를 이른다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누군가가 선택한 신학적인 결론이에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이게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건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의에 관하여 믿어지는 건가? 믿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에 믿는 건가? 마음에 믿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마음 속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믿는 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문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앞의 문장들을 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로마서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 의미를 신학적으로 해석해내고 그게 번역에 담겨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헬라어를 하면서 해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딪히는 단계로 오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지난번에 그 굉장히 머리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 동사 어근이 있는데 동사 어근과 시제 어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동사의 어근하고 현재 시제 어간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리오 같은 경우에 이게 현재나 원래 어근이나 같아요. 근데 미래 시제에서 어근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고 어근이 이제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있는데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는 폐쇄음으로 끝나는 거. 이조, 아조, 아소 이런 식으로 치음이라든지 구개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규칙적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중자음일 때 얘네들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문자가 되어져 있을 때 현재형에서 이나 이오타나 스코어가 붙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규칙적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모음이 전환되는, 모음이 길어지고 또 없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유음 같은 경우에도 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규칙적이에요. 근데 유음은 뒤에 미래에 s가 이제 붙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 시제 어간이 약간 달라요. 이 과거에 일어난 행동에 두 가지 시사항이 있습니다.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된 어떤 행동인데
다른 시상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과거 시제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이 다른데 그거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과거 시제를 가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과거 시제를 가지는데 하나의 개념은 완료적인 시상이에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끝나버리는 거, 완료되는 개념의 부정과거. 미완료적인 시상.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이 끝나지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끝났는지 이거랑 상관이 없이 과거에 끝나지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과거에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개념이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관련된 부정과거와 미완료 이 두 가지 시제가 헬라어에선 존재하고 있어요. 부정과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완료적인 시상입니다. 부정적, 이게 부정이라는 건 no라는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정확한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시간에 대한 언급 없이 사건이 단순히 일어난 겁니다.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는 개념이에요. 보고. 사건은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 드렸을 때 하늘 위에서 어떤 퍼레이드가 딱 지나가는 거를 뉴스 관계자가 이렇게 보고하는 것, 그런 개념이 부정 과거 개념이고요. 여기는 완료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나진 상황들이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보고서다, 뉴스 보고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 read라고 하는 나는 읽었다라고 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미완료 시상입니다. 미완료 시상,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인데요. 미완료 시제에 미완료적인 시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개념은 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기 진행적인 표현을 하면서 사건이 시제와 관계없이라고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쩌면 현재적인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과거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진행된다라는 개념 자체가요. 한순간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좀 오랜 시간, 좀 짧으면서 약간 지속되는 거. 이런 개념. 그리고 또 시작해서 조금 일어나고 있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동작을 뜻하기도 하고요. 습관적인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행적이다, 지속적이다, 그리고 좀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이렇게 전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살펴보고 있는 개념. 관중석에서 어떤 야구 경기가 진행이 될 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 미완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는 영화 그 무비처럼 쭉 이렇게 찍어내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도 또는 의도를 뜻하기도 한다. 뭔 일이 시작이 되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거. 시작이 됐는데 맞춰지지 못한 거. 뭐뭐 하려고 막 했는데 라고 하는 개념도 이 미완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시작을 했구나. 뭔 뜻을 가지고 막 하려고 했구나. 이런 개념이 미완료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시작의 미완료.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는 동작. 시작해서 끝마치지 못한 거는 시도. 그리고 미완료된 개념은 아직 어쩌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영어에서 해석할 때는요. 그 과거 진행형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진행형으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그래서 I was singing.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고 있었다.